제 설법을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법어봉독을 설법 시간에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어봉독을 한번 해보시죠. 요음품 1장부터 4장입니다. 요음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나니라.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안 열리나요? PPT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대산종사 평점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못 받은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왜 영어가 나오지? 해서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거기 나의 선언에 보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죠. 이거 옛날 수학 할 때 무슨 로그니 미분 적분 하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 그건 훨씬 더 편하고 즐거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본래 기본기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죠? 우리가 축구하면 요즘에 누구 떠오릅니까? 예, 손흥민. 옛날에는 이제 박지성 했는데 이제 박지성은 다 까먹어 버렸네. 이제 근데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정 씨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축구 선수 했는데 그냥 좀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선수에서 그냥 평범 이하의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 둘을 축구를 가르친 거예요. 이 자식들한테 한번 승부를 걸은 거죠. 그리고 둘한테 축구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을 반복을 시키는데 기록에 의하면 손흥민하고 형하고 둘이를 매일 기본기 훈련만 시켰답니다. 그래 무려 그를 몇 년을 했냐? 8년을 시켰다고 그래요. 8년. 아닌 게 아니라 손흥민이 중고등학교 때 뛰어난 선수라고 언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독일 프로축구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손흥민이지 그 전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때 뭐를 했냐? 기본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발, 오른발 다 잘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양발을 다 잘 쓴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양발 잘 쓰는 사람이 드물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발도 잘 쓰고 왼발도 잘 씁니다. 그 굉장히 그 큰 장점이죠. 볼이 축구를 하는데 오른발만 오는 사람은 그 방향이 안 오면 넣기가 힘든데 이쪽으로 날라오면 왼발 쓰고 이쪽으로 날라오면 오른발로 차니까 양수겹장이죠. 장기 두는 사람은 아시죠? 양수겹장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공부의 기본기가 뭘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본기를 이게 확실히 알아야 이 마음이 도대체 뭔 마음이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이 마음이란 말이 뭐 마음대로 해. 뭐 마음을 놓았네, 뭐 마음을 잡았네, 내 마음이야, 뭐 내 마음대로 그것도 못하냐,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럴 때 마음 공부를 우리는 한다 그러는데 만약 이제 그 모르는 분이 불교는 뭐 하는데요? 그러면 마음 공부하는데 그러면 마음 공부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마음이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마음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한번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구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래 당신은 나입니다. 옛날에 부르다가 요즘은 안 불렀는데 굉장히 어려운 노래죠. 가사가 잘 안 외워지는 노래인데 하면은 저절로 알아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어렵죠?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 노래 부르면 괜히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나만 생각해요. 원래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 보통 뭐 남들 욕할 때 너는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인 게 뭐 당연한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이제 나만 알고 살다가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나의 그 이기심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툭 떨어지니까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이 노래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부르면 편안해지는 신비한 노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고 신비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죠. 우리가 몸으로 하는 공부는 세상에 뭐 모든 것들이 다 몸에 관한 것들은 뭐 우리가 의술, 병원이나 의원이나 의사가 요즘 제일 잘 나가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 초등의대반이 요새 강남에서 아주 막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원을 세워가지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뭐 4, 5, 6학년 그런다 그럽니다. 그 몸을 비롯해서 모든 뭐 음식 요리 다 몸에 관련된 거죠. 유일하게 이제 몸에 관련되지 않은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 철학, 학문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이 정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그 학문 자체도 한 100개라면 2개,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몸에 관한 것은 내 의식주하고도 관련되고 생업에도 관련되니까 저절로 하나쯤은 뭐 다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생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형이상하게 마음을 잘 공부를 하고 다루면 현실에 있는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대종사님의 그 영육상전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공부를 잘하면
이 현실 세계의 몸 공부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선천의 종교들은 그냥 이 현실 세계는 다 무상한 것이야. 이거 뭐 다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응?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 세계만 추구하라고 이제 가르쳤지만 대형사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보아다가 실생활에 더들어서 잘 써먹어야지. 부채를 뭐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 실제로 더울 때 붙여야 응? 그 이 부채를 잘 아는 사람이지. 부채를 붙이면 시원해. 요즘에는 이제 에어컨이겠지만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대형사님 때는 부채가 에어컨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가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지. 방향이 틀리면 간만큼 되돌아와야 돼요. 방향을 잘 잡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가까운 분은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의 신비한 원리를 저는 오늘 3가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 마음에는 참마음과 거짓마음이 있다. 임의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마음이 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보면 우리가 본래 마음은 원래 참마음이요. 그를 참마음이라고 우리 아시는 분들은 그 성품짜리죠. 성품이라고 하는 자리, 나의 성품이니까 자성짜리죠. 그 성품짜리를 그냥 쉽게 말하면 참마음이다. 진짜 마음이고, 우리가 그 어떤 생각에 빠져서 탐진치에 끌려서 내는 마음을 거짓마음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붙여보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참마음, 거짓마음 그러면 늘 참깨, 들깨가 생각나. 그죠? 깨는 깨인데 하나는 참깨고 하나는 들깨야. 응?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깨는 들에서 그냥 말 그대로 야생적인 의미가 강하고 참깨는 아주 진짜 깨다. 그리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참깨하고 들깨 구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응? 참깨, 들깨 어떻게 구분해요? 외형적으로는 잘 구분 안 되잖아요. 경타원님 어떻게 구분해요? 그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냄새 맡는 게 제일 쉽죠. 냄새 맡아보면 참깨는 고소한 냄새가 나고 들깨는 별로 고소한 냄새가 안 나요. 그래갖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엄마한테 이제 배우고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든 생각은 참깨는 진짜 고소하고 좋은 거구나. 들깨는 이게 냄새도 시원찮고 별 볼 일 없는 게 들깨구나. 이렇게 그 입력이 돼 있었어요. 그러죠?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요새 참기름하고 이제 참깨를 볶은 게 참기름이고 들깨를 볶은 게 들기름인데 요즘 참기름이 비쌉니까? 들기름이 비쌉니까? 요새 들기름이 비싸요. 그럼 뭐야?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이건 다 이제 바뀌어 버렸네.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 전? 아니 3년 전? 그러니까 거의 몇십 년 동안 아주 불변하는 진리였는데 갑자기 2020년대 들어가지고 참깨보다 들깨가 더 비싸게 된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들깨는 나쁘고 참깨는 좋은 게 이게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들깨가 언제 나 참깨하고 비교해서 나는 나쁜 거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들깨는 들에서 자랐을 뿐이고 참깨도 그냥 나서 심어가지고 했을 뿐이지 참깨가 나 들깨에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더 좋은 깨야 그런 게 없었겠죠. 또 들깨도 마찬가지겠지. 나는 참깨보다 못한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컸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참깨는 귀하고 옛날에는 들깨는 귀하지 않았어요. 이게 흔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이치에 의해서 참깨가 비쌌을 뿐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오히려 들깨가 더 건강에 좋다, 뭐에 좋은 효능이 참깨보다 훨씬 많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참깨가 남아돌고 들깨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작황 이런 것도 연관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들깨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마음과 거짓마음 그러면 참마음은 뭐 좋은 아까 참깨이고 거짓마음은 들깨다 이렇게 그런 옛날식 기준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참깨는 좋고 들깨는 나쁘다고 어렸을 때 그랬던 것은 말 그대로 이원적인 생각, 분별이에요. 분별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분별. 참마음 거짓,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참마음 거짓마음이라는 말도 참 애매해. 그래서 저는 이 참마음은 또 참나, 육신을 거짓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옛날 참나하고 거짓나가 아니라 몸뚱이나예요. 육신나죠. 육신나. 우리가 나라고 하면 나라고 하면은 보통 뭘 생각해요? 이 머리에부터 발끝까지를 나라고 생각하죠. 내 육신이 나야. 실제로 육신이 나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나만 이게 나라고 생각해. 이 덩어리가.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육신의 나뿐만 아니라 육신을 이끌어가는 근본, 육신이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나가 있다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를 살아가면서 현상세계 넘어 있는 이 현상을 놔두게 하는 근본 자리를 찾는 그것이 진짜 나로구나. 그 근본의 나는 현상의 나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 근데 현상의 나는 근본의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려우면 밥그릇을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이렇게 덮을 수가 없죠. 근데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참나를 우리가 찾으면 육신의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육신의 나를 이거는 우리가 배척해야 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육신의 나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나예요. 숲이라 이 말이죠. 숲과 나무에서 내 육신은 숲을 이루는 하나의 나무요. 근데 이 나무 전체에 이 숲을 보면 그 숲이 바로 참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참마음은 영원하고 무한하다. 또 우주의 밝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뭘 말하냐면 자, 육신의 나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참 유용한 도구예요. 그죠? 이 몸을 위해서 사는데 이거를 지금 어쨌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냥 넉넉 잡고 100살 산다 그러면 100살 살고 나면 어때요? 이제 반납해야죠. 어차피 이제 반납해서 벽제 화장장 가면은 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가루로 나옵니다. 그럼 형체가 분명히 쓰는데 이제 형체가 이제 없어져 버려. 가루로, 그 가루도 이제 뿌리든가 유골함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육신의 나가 죽으면 그냥 만약 육신의 나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제 가루로 돌아간 거예요.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옛날에는 산소 묘를 썼으면 돌아가는 건데, 야, 그게 만약 진짜 무신론자라는 유물론자들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규를 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응? 육신의 나가 다 죽는다고 해서 진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일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정규의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한 마음이 불생불멸하다. 응? 남바도 없고 멸함바도 없다. 대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불생불멸이요. 남바도 없고 멸함바도 없는 그 한 에너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에너지라고 여기 말하는 우주의 밝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천도법문에 보면 이 참마음의 자리, 자성자리는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어. 형상도 없어. 당연히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거래도 없고 유도 아니오 무도 아닌 그건데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적한 가운데 영지의 광명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옛날 불경 우리 이론상 진리에 보면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고 그랬죠. 빛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란 말이에요. 야, 그걸 옛날에는 모르니까 그냥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고 썼는데 그래도 우리가 젊을 때 공부할 때만 해도 그냥 믿는 거였어요. 그렇겠지. 그런 믿음의 차원이었는데 요즘 양자역학이 이제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 증명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다 그럽니다. 그 한 반짝반짝거리는 이 한 에너지가 있어서 야, 이놈을 그러면 불에다가 한번 태워봐야지. 포항제철 용광 그렇게 막 만도 되는 데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다 녹아 없어질 거니. 만도에 이 남아있는 쇳덩어리도 뭐 다 뭐 1000도 2000도 되면 다 녹아 없어지는데 만도 되면 뭐 당연히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없어지는구나. 만약 진짜 없어졌으면 유물론자들이 맞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반짝반짝 하는 그 물질이 한 물건이 반짝거리더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이 영하의 온도,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절대 온도가 영하 273도입니다. 우리가 0도, 마이너스 10도, 20도 되면 이제 추워서 난리잖아요. 뭐 50도, 80도 되면은 뭐 이렇게 이거 얼고 뭐 오줌 싸면 오줌도 얼고 영하 83도예요. 그러면 다 동상 걸려 죽고 그러는데 영하 273도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온도죠. 모든 생물체는 273도 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요새 우주의 별 영하 500도 되는 별들도 많지 있잖아요. 그리고 영하 273도에다가 그걸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놈이 얼었을까요? 다시 반짝반짝 거렸을까요? 반짝거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 않고 극강의 그 온도에도 사라지지 않는 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뭐 상상으로 만든 말이 아니고 이게 이미 실험으로 해서 다 밝혀진 결과예요. 김상훈 씨가 쓴 와칭에도 제가 한 이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게 참마음이에요. 근데 대형사님이 그걸 모르셨겠죠. 뭐 이런 것들을 옛날 그때는 뭐 인터넷은 커녕 유튜브는 커녕 뭐 아무것도는 글자도 그냥 겨우 쓰던 시대였는데 그 천도법문에서 밝혀주셨잖아요. 없고 없는 자리인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를 성주경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를 시켜 그 한 에너지가 계속 음양하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낮과 밤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순환되잖아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주의 큰 변화에 지금 그냥 한 100년을 살다 가는 것이죠. 이번 생에 이 몸을 받아가지고 그럴 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참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참마음을 대형사님께서 뭐 이원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성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나의 성품이니까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상승의법에서는 심지라
그 마음이 이 생각이 일어나는 땅이다, 근본 바탕이다 해서 심지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름을 용어를 여러 개를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조금 막 이렇게 헷갈리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뭐 불성이든 뭐 한 물건이든 뭐 무령단자, 또 성가에서는 형체가 없는 한 물건, 딱 맞잖아요. 무령단자. 그 반짝거리는 걸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령단자다, 한자로. 형체가 없는 한 물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자, 그 참마음, 이제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참마음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무한하죠. 불생불멸하고 밝은 에너지다. 근데 거짓 마음은 뭐냐? 거짓 마음은 쉽게 말하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참마음이 태양이라면 거짓 마음은 뭐예요? 그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그러죠? 이 먹구름이 가리면 태양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으로 보면 이 먹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해가 안 보일 때는 그때 기준으로 보면 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것만 보고 야 봐라 해 없잖아 얘기하는 사람은 그 아직 어린아이죠. 우리는 먹구름이 껴서 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뒤에 있는 해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계의 생각, 어두운 생각,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있더라도 이것은 먹구름이구나 이렇게 알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마음은 쉽게 말하면 생각이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과 관념에 집착해서 본래 참마음을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못났다 보통 이제 살아가면 내 몸뚱아리만 기준으로 하면 항상 인간은 남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비교를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요. 늘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이렇게 못났지. 나 이렇게 어리석지. 나 이렇게 멍청하지. 나 이렇게 무능하지. 나 이렇게 모자라지. 그런 생각 저절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꽤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나? 그 인천의 그 옛날 우리 그 명문고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래갖고 1학년이 이제 배치고사를 봐서 이제 그 특수반에 이제 그 중에서도 특수반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었는데 첫 시험을 보니까 성적표를 보니까 뒤에서 몇 번째야.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전 태어나서 뒤에서 몇 번째 했던 그때가 1976년이었죠. 76년 맞아. 76년 그 3월 한 20 며칠 날 첫 시험을 보고 그 등수를 보고 세상이 갑자기 해가 이렇게 어두워지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이렇게 깜깜해지는 느낌이 팍 들었었어요. 이게 아니네. 이게 진짜 뭐라고 하기가 그래서 이거 자퇴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그리고 우리 저 담임이 지금 생각해도 조금 특이하신 분이어가지고 엄청 그 압박을 많이 주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이거 그래도 열심히 막 공부를 해도 안 돼. 안 좁혀지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1학년 거의 이제 그러다가 이제 1학년 12월 이제 마지막 그 기말고사 때 이제 그래도 이제 뒤에서 몇 번째에서 이제 중간 아래로까지 올라갔죠. 그래갖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중간 이제 위로 가고 그랬었지만
더 이상은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나고 진짜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근데 마음 공부는 이게 등수가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형상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를 하는 순간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늘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늘 경쟁해야 되고 늘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늘 자기를 자학을 하고 발등을 찍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참마음을 찾는 길이에요. 나한테 이 보이는 이 거짓 마음은 먹구름이고 이 참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냥 턱 믿는 거죠. 실제로 있고 실제로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참마음을 찾아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딱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존재죠.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내의 유일한 존재예요. 우주 내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자중자애라고 그래. 자기를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 사랑하는 것을 자중자애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참마음을 찾을 때 우리가 성품 자리에 딱 자기 자성 자리가 있다는 것, 자성의 광명, 이 공적영지의 광명, 자성의 광명이 불에 태워도 녹지 않고 극한 온도에도 얼지 않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딱 믿으시면 현상에서 내가 몸이 아프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 다 내 생각 노름입니다. 그건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신비한 원리 두 번째는 오늘 아무래도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신비한 원리 첫 번째 참마음과 거짓마음이 있는데 참마음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성짜리고 거짓마음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세계예요. 내가 생각으로 비교해서 못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자학하는 이거는 생각이에요. 심지무란 자성정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성의 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근데 없는 건데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이 생겨. 그거는 육신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성의 자리에서는 요란함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방법은 내가 뭐 그냥 요란함이 있네 없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본래 없는 요란함이 본래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자성의 정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될까요? 우리는 심지무란 경계다 옛날 그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계다 해가지고 경계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경계에 따라서 원래 있던 내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참마음을 잊어버리고 지금 거짓 마음에 지금 놀아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기 위한 수단이지. 경계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본래 것은 잊어버리고 경계에다가 이제 막 관심이 경계에 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하면 오염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본래 마음, 참마음. 내가 이 경계에 대해서 막 할 때 본래 마음을 본래 자리 이 자리에 바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본래 자리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근본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어두운 먹구름은 자연의 먹구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낸 먹구름 어두운 생각은 바로 바꿀 수 있죠. 나한테 자유의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행동을 하십시오. 요새
사회 심리학이나 심리학계 에서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 얘기를 많이 해요. 끌어당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크릿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시크릿을 실현시키려면 느낌을 성공한 느낌,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떻게 그러면 느낌을 만들 거냐? 내가 지금 당장 맨날 이 어리석고 못났고 무능하고 모든 것이 몸이 아프고 뭐 망하고 그랬는데 그 감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감사한 느낌이 드냐고?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감사한 느낌이 들어야 감사한 현실이 창조되는 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딜레마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은 전혀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행해야 될 맞는 상황인데 그것을 벗어나려면 내가 감사한 느낌, 이미 다 이 성공한 느낌, 다 가진 느낌을 내 몸에서 느껴져야만 현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비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미술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막 죽고 싶은 사람한테 미술을 지으라 그러면 미소가 지어지나요? 안 지어지죠. 그런데 억지 미소예요. 억지로라도 미술을 짓는 거예요. 한번 미술을 지어 보십시오. 억지 미소라도. 억지 미소라도.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인데 즐거운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자, 잘 안 지어지는 사람은 제가 여기 지하철 타고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니까 거의 맨날 스마트폰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서 카톡을 이렇게 해요. 근데 앉아가지고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웃는 사람들이 꽤 있어. 억지 미소가 아니라 근데 이제 카톡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제 재밌는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편하게 웃어. 그 표정이에요, 그 표정. 응? 근데 그거 웃어봐 그러면 이제 못 하는데 그걸 상상하는 거야. 지금 내 카톡에 좋은 소식이 왔어. 그래서 그냥 한번 미소를 짓는 거예요. 실제 그런 상황이 안 왔다고 그래도. 자, 그렇게 억지 미소를 짓게 하고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사람과 억지 미소를 짓지 않고 그냥 울상을 지은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준 사람하고를 비교를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억지 미소를 지은 사람하고 그냥 안 지은 사람하고 해보면 안 지은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100%로 받았다면 억지 미소를 지은 사람은 50%로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죠. 당연히 왔으니까. 억지 미소 지은 그거 하나만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덜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를 요즘 그것까지 다 요새 그 실험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성짜리는 분별을 안 해. 이놈이 억지 미소를 지었네. 빵점. 안 돼. 이게 아니고 억지 미소를 지으면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미소를 지었다 이것만 하면 뇌에다가 야 호르몬 내보내줘. 그러면 호르몬이 나와요. 응? 근데 내가 억지 미소가 아니라 억지 나쁜 감정을 억지 울음을 짓게 해서 울었다 그러면 실제로 뇌에서 뇌는 분별을 안 하니까 이놈 슬픈가 보다. 슬픈 호르몬 내보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기자들이 악역을 연기하고 막 슬픈 거에 빠져버리면 영화 끝나고 한 6개월, 1년간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구분을 안 해. 내가 연기로 한 거예요. 이거 나는 몰라. 뇌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슬픔에 빠져 있으면 슬픔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참마음에 그냥 바탕하십시오. 뭐 이유 없이 그냥 억지로라도 본래 마음, 영원하고 밝고 나를 살리시는 그 참마음에 바탕하면 거짓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 교도님들 참마음으로 자기 성품 자리의 바탕에서 현실의 경계를 요리할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